가족 같은 분위기, 막 유쾌한 사장님 이런 거 써져 있어도 솔직히 가기가 좀 꺼려져요. 제가 들어간 지 한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고 선배가 빵을 쏟았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난 다음에 점장님이 이제 입에 담기 좀 그런데 멧돼지 같이 생긴 게 일도 못하네 이 말을 제 앞에서 대놓고 이제 욕을 하셔서 그때 이제 저의 멘탈이 거의 땅에서 바스라졌고 브런치 카페 서빙 알바였는데 22살 때 했습니다. 제가 23살 때 레스토랑, 좀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20살 때 딱 처음 20살이 돼서 이자카야 가게 알바를 했었거든요. 이제 20살에 1학년 때 첫 아르바이트를 한 게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프로 스포츠 쪽에서 영상 편집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2살에서 23살. 처음 제시했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이만큼의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에 한 2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계약서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잘 안 오시고 이제 직원들끼리만 이제 좀 꾸려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제 공과금이 좀 밀렸다고 막 전화도 오고 막 한전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전기세를 내라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가게 전기마저 끊기게 되고 아예 영업을 하게 될 수가 없어서 영업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지나도 급여가 안 들어오고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거의 막 늦게 답장하시고 거의 무시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장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이제 끝나고 밥 먹고 가면은 이제 이거를 알바비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알바비를 좀 밥이나 술로 대체를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좀 가족 같은 관계를 원하셨나 봐요.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날 아닌 때도 연락을 하고 사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한 번은 이제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없는 날에 한 밤 11시쯤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잘 지냈지 하는 느낌으로 전화를 받고 네, 잘 지냈는데 지금 밤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알바랑 관련 없이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전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사장이 이제 잠깐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장이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 아르바이트도 이따위로 하는데 조그만한 게 뭐 어린 놈이 뭔 일을 하겠냐. 넌 안 될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서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버티자라고 생각을 하고 2개월 정도 된 그 시점에 또 이제 일이 하나 또 터졌었는데요. 한 알바생한테 너도 전신성형을 하면 뭐 송혜교나 김태희처럼 예뻐질 수 있다. 뭐 이런 성희롱적인 발음을 서슴없이 하시다가 이제 다른 알바생이 들어왔는데 그 알바생한테 근데 너는 전신성형을 해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대리, 뭐 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저한테 계속 전화 오면서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했던 실수며 뭐며 뭐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어떻게 네가 뭐 돈을 더 요구해? 뭐 네가 증거가 있어? 또 우리는 구두 계약으로 한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구두 계약을 원래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업계 관행이다. 이게 서면 계약을 안 하는 게 우리가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밤에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사장이 좀 화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타임 알바하던 오빠가 이제 사장을 뭐 맞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안 맞고 도망쳐 나왔어요 거의. 휴게실에 있던 제 짐들 거의 사장이 다 그냥 가게 밖으로 막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알바하는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옆에 사장이 그 전화를 또 바로 바꿔가지고 또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 이후로 제 알바비는 그냥 사라진 상태로 저는 그냥 그 분식집을 그만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나가기 딱 그 당일날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당일날 근데 그 점장님 특징이 나가는 알바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되게 못되게 하시는 습성이 있으셔서 제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말씀이 평소에는 없으셨는데 제가 나가는 날에 왜 청소 순서를 테라스를 먼저 청소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제 팔을 세게 잡으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 누가 봐도 위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이 들게끔 이제 팔을 잡으셔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았어서 팔을 뿌리치고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요 하고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그냥 습관처럼 하시던 뭐 1년이 괜히 뽑아서 뭐 이런 말을 역시나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알바 기억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일이 좀 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구단 측에서 이제 중재를 나섰어요. 전부 다는 못 받긴 했는데 금액이 한 90% 정도는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100% 받는 게 맞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은 거에 비해 그 사람들이랑 다시 마주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증거도 없고 신고를 해서 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장님이랑 제가 정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금전적인 요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알바비를 좀 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었던 상황이라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이 원만하게 될 것이냐 정말 처벌을 받고 끝날 것이냐 그리고 증거를 남겨서 내가 거기다 신고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법들이 제정이 되었고 뭐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뭐 성희롱 교육도 받게끔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갔던 그 알바장도 사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미 수료했던 알바장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건 맞는데 내가 이거를 목소리를 내서 과연 그들이 들어줄까? 이게 이 요구가 통할까? 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일단 가장 무서웠어요. 네. 그걸 담당하셨던 분께서 이제 저와 일을 하기 싫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원치 않으셔서 계약을 종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끼리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 같이 손을 붙잡고 고용노동청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좀 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으면 좀 절차를 알아보기도 좀 많이 힘들었을 거고 좀 그냥 귀찮은 마음에 혹은 좀 무서운 마음에 이제 안 가게 됐을 것 같은데 좀 다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니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사장님이랑 그때 정말 오랜만에 이제 3자 대면을 해서 이제 생각외로 그때는 수월하게 이제 3자 대면하고 이제 밀린 임금을 지불받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거의 한 달 이내에 뭐 밀린 임금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되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좀 안 하게 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그때 이 경험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면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나의 이런 부당함을 알리자 그리고 이거를 내가 받아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막 대학생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 때잖아요. 나 그런 이유 없는 폭언을 듣고 이제 막 사회로 처음 한 발을 디뎠는데 자신감에 되게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단 고용주와는 주로 상하관계에 있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분란을 만들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알바생에게 폭언을 해서
그 알바 고용주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전례가 많다면 신고를 고려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어떤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되게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만 했었지 직접 찾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찾기만 해도 뭐가 문제인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유 없이 도망가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만약에 그 폭언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극심해졌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그만두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정말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잘 이 사회에서 버텨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람 귀한 줄 좀 아시고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한 거니까 뭐 사장님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노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계속 전전을 하면서 점점 이제 자신이 마모되어 나가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본인 잘못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는 덜 된 어른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